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함진희 파트너입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풍족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흐름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2026년에는 어떤 섹터를 주목을 하셔야 하는지, 왜 주목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준비를 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급이 축소되는 바닥줄을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큰 키워드는 AI를 공략하자고 이렇게 적어 왔는데요. 일단 2026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들, 빅테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천문학적인 금액을 AI 관련된 산업에 투자를 시작을 하기로 했고, 이제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AI 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패권을 가져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에 많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는 것, 이것은 곧 앞으로의 국가의 순위, 그 다음에 기업의 순위가 굉장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제 판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이 축소가 되고 있는 바닥줄을 공략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종목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26년에 빅테크 투자 비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기업,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6년에 예상되는 AI 투자액은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천억 달러,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1,800억 달러, 그 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1,250억 달러,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1,175억 달러,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0억 달러, 애플 같은 경우는 140억 달러 규모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2025년 대비 증가한 금액의 이런 비율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아마존은 전년 대비 60% 정도 증가한 투자액을 투자하기로 이제 예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97%가 됩니다. 전년 대비. 그다음에 이제 메타는 73%,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41%, 그다음에 테슬라는 135%,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이제 많은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약진하게 추가금을 또 추가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비율을 하나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마존은 약 27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요. 구글은 243조 원, 그 다음에 메타는 약 168조 7,500억 원, 그 다음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158조 6,250억 원 정도 되고요. 테슬라는 27조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 17조 5,5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로 계산하는 게 사실 이제 맨날 이제 환율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예상 추정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을 이제 또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매출 대비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뭐 1조만 해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뭐 100조 이상을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 금액은 이 기업의 매출 대비 얼마를 투자를 하는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내용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대비 지금 35%가량을 AI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55%가량의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51%, 그 다음에 테슬라는 약 20%, 그 다음에 애플은 약 3%가량을 AI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빅테크가 이렇게 상당 부분을 AI에 급격하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금 AI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빨리빨리 투자를 하는 겁니다. AI 투자를 하면 AI 데이터 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이제 전력 소비를 위해
원전 투자라든지 이제 전력, 기기 관련된 섹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된 자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투자금까지 전액 포함을 한 금액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빅테크 투자가 사실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기업으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이거를 이제 나라별로도 또 정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올해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다 AI로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AI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AI 관련주라고 해서 AI가 들어가거나 인공지능 산업을 하는 그런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의료 AI다, 뭐 로봇 AI다 이런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온 섹터인데 이런 섹터에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을 보시고 어디부터 돈이 들어올지를 보면서 접근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종목명에 AI가 들어간다거나 기업 자체의 성향이 AI 산업 이렇게 AI 키워드로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실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보안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도 글로벌 해외 기업들 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한 기업들은 테마 성향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불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인 투자보다는 실제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함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이제 AI 관련된 산업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026년보다 뭐 2027년이 더 좋을 거고 뭐 2028년이 더 좋을 겁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근거들로 제가 AI를 많이 근거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AI 버블론이 자주 나오면서 2월 달에 시장이 좀 흔들리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1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1월 달에 제가 낮 12시, 저녁 8시 해서 종목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2월 달에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고 코스닥 종목들,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세요. 왜냐? 개별주 장세고 개별주 장세에서 순환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돌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상승했었던 종목들은 조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이 빠르게 돌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로 분산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월 달에 종목 상담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 시작할 때부터 많이 오른 종목들이 조정받고 뭐 매도 사이드카, 뭐 이제 상승 사이드카 이렇게 계속 지수가 이제 빈번하게 다른 양상을 보여줘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패닉셀 하는 모습도 봤는데요. 일단 의미가 있는 점은 개인 투자자가 하루에 8조 이상 투자를 할 정도로 자금이 많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거의 역대급이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에는 이제 또 부동산에 규제도 한몫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붐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버블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정부 정책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셨다가 주식시장에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그런 이제 매동 중에 하나가 개인들의 이런 몇 조 이상의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에 좀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달에 저는 빠지는 시장마다 바닥주는 매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2월 달에 쉬어감으로써 올해 시장의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절이 지나도 시장이 변동폭이 크더라도 걱정할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에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금액을 또 우리나라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아마존이 27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한국의 1년 국가 SOC 예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도로를 뭐 한다든지 뭐 어디를 정비한다든지 해서 이제 우리나라 좀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SOC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글이 243조 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웬만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연간 투자 규모와 맞먹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160조 원 안팎인데 AI 인프라의 장기전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가 27조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테슬라 기준으로는 나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플의 17조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 3% 정도이기 때문에 투자 속도가 이제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좀 보수적인데 점진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런 기업들이 이 정도를 투자를 하는 건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를 좀 가지고 왔는데, 메타는 AI의 회사 인생을 거는 수준으로 전폭적인 지금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본업 전체를 AI로 재설계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본업이 뭐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계열이었다면은 AI 회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투자 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물류, 클라우드, AI 3위일체를 통해서 AI로 물류까지 해서 원스텝으로 하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인류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매우 보수적이다 이렇게 좀 한 줄 평으로 남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빅테크의 투자 핵심 방향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좀 큰 흐름으로 AI 데이터 센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자체 AI 칩 개발,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TPU,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동일하죠. 생성형 AI 관련된 섹터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타는 초대형 LLM 학습, 그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 AI, 그다음에 AI 광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업을 살리는 듯 AI로 갈아 끼우는 그런 이제 투자 방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오픈 AI를 연계를 하고 역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자율주행 AI, 그 다음에 이제 슈퍼컴퓨터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은 이제 온디바이스 AI, 칩 성능 이런 쪽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테슬라가 또 이제 전기차 공장을 이제 로봇 공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걸로 이제 방향성을 틀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2차 전지 망했다, 전기차 망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라는 키워드를 제 생각에는 약간 로봇 자동차 이런 쪽으로 키워드를 잡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상이 돌았죠. 이제 머스크가 이제 로봇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을 하는 그런 이제 동영상이 한 바퀴 돌았는데, 저는 그게 곧 그 테슬라가 원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주 항공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아가면서 이제 AI의 이제 새로운 공간은 또 우주에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괴짜 같지만 어떻게 보면 참 천재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 자동차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들고 나오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로 보면은 지금 이제 매출이 좋지 않은데 ESS로 보면은 시장 전망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차 전지를 3월까지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달에 시장 변동폭이 크기도 하지만 이미 많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물량을 해소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3월까지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3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ESS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 자동차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배터리가 필요해요. 배터리가 필요하고 로봇으로 이제 뭔가를 생성을 하고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배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2차 전지도 ESS 키워드로 갈아 끼우고 ESS 산업으로 선도하겠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출의 숫자적인 부분에 꽂히지 마시고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성을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가지고 가시는 게 수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에 정확하게 얼마를 투자하겠다기보다는 약간 4개년, 5개년 계획처럼 나는 향후 몇 년간 얼마를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년 동안 45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연간 9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 이렇게 좀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포함해서 전체 투자 AI를 이제 인프라를 구성을 하는 거에 많이 주목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SK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3년에서 4년 동안 128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했고 약 32조에서 43조 원가량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AI,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를 이제 전반적으로 포함을 해서 투자를 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은 2030년까지 125조 원가량 투자를 한다고 하고 연간으로 환산해보니까 25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기업을 이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로봇 산업 스마트 팩토리에 사활을 걸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스마트 공장에 꽂혀 있어요. 사실 왜 꽂혀서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미국에서 하는지,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뭔가를 해낼 것 같은 그런 그룹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그룹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제 현대차는 로봇으로 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11월 말쯤에 말씀드리면서 현대차,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이제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어떤 시즌이냐면 금리 인하가 확률이 40%다, AI 버블이다, 로봇 버블이다, 빅테크 버블이다 라는 이슈가 나올 때였고 저는 버블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찍으면 안 되고 차라리 삼성전자를 찍으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11월 말인데 저는 여전히 현대차 그룹사가 이제 로봇의 주역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LG 그룹사 이제 5년간 100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고 연간 20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AI 기반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이제 공정 자동화 얘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랑 좀 비슷한 결로 투자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지금 이제 19조 원 정도 설비 투자를 하고 AI 메모리 이제 HBM
이제 또 한동안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갈 수 있는 키워드라 생각합니다. 예, 고도화 설비 투자를 한다. 저는 이제 HBM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 미래 먹거리는 뭐였어요? D램이었죠. 이제는 전 HBM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시간이 많을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투자 추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 부분은 좀 더 세분화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우상향을 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우상향을 한다는 것은 상승과 하락의 이런 이제 섹터들이 순환을 하면서 이 사이클이 점진적 우상향을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방향과 의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는데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증시는 곧 경제를 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거의 집착성으로 한때는 이제 집착적으로 좀 증시 부양을 위해서 멘트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증시에 이런 신뢰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수급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라고 하고 달성하고 빠졌죠. 그다음에 뭐 코스닥 3천 가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코스닥 종목 너무 많다. 부실기업 퇴출하고 그다음에 뭐 자사주 소각하고 주주 환원하고 하면서 부양하면 3천 못 가겠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안 좋은 기업들 퇴출하고 신뢰도를 견고히 해가지고 외국인들도 사게 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뭐 연기금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국가 기금격 그런 이제 기금들도 코스피 코스닥 투자해라 이렇게 하고 적극 장려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마련해주면은 투자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 부양 정책이 저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것이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활성화 정책에서 화두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상법 개정이죠. 그래서 이사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 그다음에 집중 투표 의무화, 자기 주식,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뭐 일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을 별도 세율로 과세한다. 최고 세율은 30%로 낮추겠다. 그다음에 소득공제, 해외 주식 매도자금 환전해서 국내 투자하면은 뭐 인당 매도금에 5천만 원이다. 이런 또 이슈들이 쭉 나와주면서 국내 시장에 약간 부흥의 느낌으로 또 작용을 했었는데 저는 일단 증시 부양 정책도 정책이지만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기업의 성장성에 좀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이제 그룹사들을 필두로 저는 이제 AI 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패권을 쥘 수 있는 나라 중에 굉장히 유력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 중국까지는 어떻게 이겨보긴 어렵겠죠. 하지만 그 하등의 나라들까지는 어떻게 잡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기술력 좋죠. 인프라 깔끔하죠. 그 다음에 지금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데이터화인데 디지털 데이터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데이터화가 되어 있다는 반증이 포털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국산 포털 사이트를 보유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 뭐 삼성, SK, 뭐 LG, 현대 다 이런 기업들과 협약을 할 수 있고 전기 빵빵하게 또 지원 가능하고 인터넷 속도 빠르고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이 성장의 시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증시가 버블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야 하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 부양책은 그냥 하나의 키워드일 뿐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성장에 투자를 하는 부분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우존스 지수인데 제가 왜 지수를 이제 가지고 왔냐면 이 지수를 보면은 그냥 크게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 하는 것 같지만 크게 오르고 빠지고 빠지고 오르고 이런 과정들을 무수히 거쳤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양봉을 띄우는 게 아니라 음봉도 뜨고 양봉도 뜨고 급락도 나오고 하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이건 뭐 엔비디아건 뭐 테슬라건 머시기건 다 이런 이제 무수한 과정들 속에서 태어난 종목들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라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전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나스닥은 약간 코스닥 결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굴곡은 있었지만 이때도 막 버블론 나왔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이때는 좀 오래 쉬었죠. 왜냐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하지만 쉬고 다시 전고점 넘기면서 가버리지 않습니까? 항상 빠질 때마다 위기론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상승장 때는 막 7천, 8천 간대요. 신고가 간대요. 근데 조금만 하락을 하면은 무조건 인버스 찍으래요. 이제 버블이래요. 네?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갖고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수의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도 미국장처럼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네도 맨날 신고가 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라고 신고가 못 칠 게 뭐 있습니까? 가능하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급 이제 지수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지금 수직 상승 나오고 있어요. 테마주처럼.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수의 종목들이 증시를 견인을 했지만 순환매가 나온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쉬어갈 때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주면서 버티는 지수가 될 겁니다. 어떻게? 다우나 나스닥처럼. 미국 증시 보면서 우리나라 증시 버티세요. 이 정도면은 빠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몇 주 내내 빠졌습니까? 어쨌습니까? 다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 좀 나가고 개인 들어와서 뭐 불안하십니까? 2월달 핑퐁으로 움직이니까 불안하십니까? 그 정도는 흔들어야 다음에 높이가 높아지는 법입니다. 쉬어감이 있어야 다음에 높은 곳을 등산할 수 있다. 등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얘는 제가 봤을 땐 출발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출발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코스닥이 주로 이제 바이오가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바이오 때문에 사실 좀 주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섹터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섹터 못 나올 게 뭐 있어요? 코스닥 150 기준으로 거기에서 뭐 지금 뭐 ESS로 키워도 되고 로봇으로 키워도 되고 지금 키울 거 수두룩 빽빽한데 꼭 바이오만 키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바이오가 아닌 다른 섹터를 키우면 코스닥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도 AI 키워드를 갖고 있는 애들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닥에 있을 때 잘 매수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고 이제 SK 하이닉스 좀 보면은 이제 저는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고 여기 한번 쉬어갈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가 이제 10월 이제 그 버블론 AI 버블론 로봇 버블론 그다음에 금리는 안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올 때 빠질 때 제가 매수해 보시라고 했고 신고가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얘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수가 계속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두 번째 파동이에요. 물론 엘리엇 파동처럼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무드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파동 더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조정을 받는 건 자연스럽고
횡보를 하건 밀리건 지금 SK하이닉스는 겁나게 바쁘게 생산하고 있고 수출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서 저는 SK하이닉스도 다시 쉬는 날이 있어도 다시 간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HD 현대. 지금 뭐 현대그룹사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75,000원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이제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PBR로 이제 또 어느 정도 주가 키 맞추기를 해라 이런 이슈들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얘도 강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얘네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이 AI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산업 자동화, 로봇 이런 거에 이제 또 꽂혀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수는 당연하다. 그리고 이제 등락이 굉장히 테마주스럽지만 또 이제 대기업이기 때문에 또 잘 안 빠지고 올라간다는 매력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도 계속 이 지수가 올라가는데 보탬이 되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대기업들이 움직일 때 생각보다 못 갔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이제 좀 주주들한테 어필을 많이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필을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산업 움직임도 사실 좀 더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각성을 하면 지수에 좀 보탬이 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앞전에 봤던 뭐 삼성, 뭐 SK, 현대그룹사에 비해선 아직 움직이지 않았던 그룹사기 때문에 각성하고 언론 플레이 해주면 충분히 다른 기업들처럼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룹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현대차 말해 뭐합니까? 제가 여기서 저평가됐고 로봇으로 날아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더블 이상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렇게 안 갔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실제로 왜 이렇게 안 갔냐 하니까 수직 상승 나와버리죠. 근데 이런 자리의 움직임이 지금 코스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코스피에 꽂혀서 움직이지 마시고 이렇게 사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코스닥에 많이 있으니까 재무 건전하고 어떻게 보면은 AI 관련된 산업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터만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섹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좀 봐야 할까? 이런 섹터 중에서 한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섹터를 보시면서 좀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챕터는 지금 이제 원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원전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기후 변화 대응을 해야 돼서 신재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자연 친화 정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건 너무 좋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먼 미래다라는 얘기를 제가 무료 방송에서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원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지어서 여기에 그 들어가는 이제 전력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전력 섹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전, 전력 섹터에 좀 집중을 했고, 굳이 에너지에서 고른다면 저는 원전을 선택한 사람인데, 보면은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거에 꽂혀서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쪽 섹터를 안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순환매라 한 번은 가겠죠.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이 유한하고 종목의 개수가 유한한데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아무리 개별주 장세라도 저희가 20, 30개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신재생 테마를 버렸습니다. 움직이긴 하겠지만 저는 이쪽 섹터를 보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풍력, 태양광 이런 신재생으로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을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일단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바닷가 이제 해상 풍력을 노래하는데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빛 좋은 개살구예요. 근데 뭐 해상 풍력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 전기를 생산을 했다 쳐요. 이걸 도심으로 끌고 가는데 여기에서 매립하고 이 도심으로 끌고 가는 이 전력의 비용이 여기서 뭐 이제 뭐 1와트당 뭐 2원이었다 하면 도심으로 가면 10원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쓰겠냐고요. 원전으로 하면은 뭐 3원이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 10원짜리 누가 씁니까? 안 씁니다. 특히 이제 산업용 전력을 쓴다든지 이렇게 가면은 뭐 감당되겠습니까? 이거 태양광 풍력 뭐 엄청 돌려도 그냥 바다를 돌려도 바다 그쪽으로 싹 돌려도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 넓고 바람 많이 불고 뭐 이런 데로 수출을 하는 이제 수출 기업들 정도만 괜찮다. 그래서 뭐 CS 윈드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굳이 테마로 뭐 매수를 하고 싶지는 않다. 그다음에 태양광 요즘에 뭐 태양광 집집마다 있는 데도 많은데 태양광으로 뭐 전력 소비 뭐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여름이면 에어컨 틀고 뭐 저녁에는 막 삐까뻔쩍하게 간판 뭐 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뭐 전력 소비 또 막 겨울 난방하고 뭐 하고 하면은 전력 소비량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처럼 전기 많이 쓰는 데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에서 이런 신재생으로 뭐 한다 말도 안 돼요. 신재생으로 이 전력을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가 사용을 하고 있는 비율은 제가 봤을 땐 10% 이내입니다. 10%도 제가 봤을 땐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재생 섹터를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전을 축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전력 뭐로 할 건데요? 뭐 아니면 6시면은 뭐 다 점등하고 잠자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을 옛날부터 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AI가 더 필요한 시점에서는 원전은 필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이제 대형 원자로는 사실 이런 뭐랄까 이제 좀 반대도 많고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소형 원자로에 많이 이제 집중 투자를 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SML 이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런 소형 원자로를 직접 사들이는 전략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X에너지를 지원하고 SMR 배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렇게 또 나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원전 재가동 계약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메가와트급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AI 전력 확보를 위한 원전 개발에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I 리더가 SMR 스타트업 투자와 이제 우회 상장 주도를 통해서 원전 기술에 직접 투자한 이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메타는 미국 원전 공급 업체와 20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테라파워 투자에 참여를 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또 굵직한 기업들이 이제 주로 소형 원자로에 사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이 좋아요. 이제 뭐 탑2라고 하는데 저는 뭐 거의 뭐 약간 우리나라 좀 사랑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넘버원이라 생각합니다. 원전 기술은 넘버원인데 이제 좀 지원이나 이런 게 미흡하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은 사실 뭐 탑2, 탑3 안에 든다고 많이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SMR 기술을 자체 보유하고 있고 미국 SMR 개발사에 이제 투자와 공급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투자하고 SMR 개발을 협력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다음에 SK그룹사는 SMR 및 저탄소 에너지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그다음에 현대건설은 미국 내 SMR 프로젝트 상세 설계 시공 참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제 SMR 협력 및 수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몇 개만 추려왔지만 SMR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 원전 기업들 뭐 다 알고 계시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정기술, 그 다음에 뭐 한정기술 계열사들, 그 다음에 뭐 에너토크, 성강밴드, 한택, 뭐 강원에너지, 뭐 BHI,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원전주로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뭐 우리 기술까지. 그래서 이제 원전 기자재와 SMR 개발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전주의 대장격 중에 3대장 중에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원전뿐만 아니라 SMR 기자재 제조 및 글로벌 수주 기대가 된다, 이런 이슈들이 또 나오고 있고,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설계하고 유지 관리를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원전 설계, 이제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이제 매출의 반 이상이 원전 관련 사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원전 연료 공급을 한다든지 에너지 장비들을 이제 만든다든지 생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장비 부품 회사로서 원전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서 이제 상승을 했다든지, 아무튼 원전주가 최근에 시세 나오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인데, 저는 사실 원전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자리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높은 가격을 정해드린다고 해서 기다리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단기적인 가격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1년, 2년 그 앞을 내다본다면 사실 우리나라 이런 원전, 그 다음에 뭐 이제 건설사들,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저는 더 많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과거에는 14만 6천 원대까지 상승했던 종목인데 쭉 하락하고 다시 거래량 터치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2025년에 한번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고 눌리고 하면서 1년 주기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1, 2년 주기로 더 본다면 뭐 12만 원, 13만 원 못 가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래서 저는 충분히 위로 더 열려 있다. 하나 지금 이제 계속 많이 오르다 보면 등락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잡을 자리가 아닌 거지, 갖고 가시는 구간이라면 충분히 더 기다려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전기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형성을 해줌으로써 약 16만 원대까지 상승을 나왔는데, 얘가 2021년에 한번 시세 나오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파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사실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만 잘 체크를 하면 가져갈 만한 자리죠. 지금 자리에서 13만 원을 지켜준다면 가져가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전 KPS, 얘는 이제 한전기술이 갈 때보다 좀 덜 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래가 터진 것만 보면은 뭐 시세가 끝나 보이죠. 장대 음봉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결코 시세가 끝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5만 5천 원을 지켜주면은 다시 6만 원을 돌파 시도하는 자리가 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에너토크, 얘도 이제 테마 성향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원전 관련된 뭐 부품을 또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박스권으로 거래 터치면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8,300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매수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도전할 때 1,500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전주는 사실 좀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택, 얘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트가 뭐 그렇게 의미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지금 3만 원만 지켜주면은 제가 봤을 땐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37,000원 아래일 때 매수를 좀 해볼 만한 자리고, 올라온다면 45,000원까지 좀 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강원에너지도 어떤 플로우예요? 성강밴드랑 비슷한 플로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로우로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만 원대 돌파 시도할 때 시세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호흡을 여유롭게
가지고 가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제2의 전성기 한번 다시 만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전 유지 보수 관련된 이제 이슈들인데 시간 관계상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00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매수가 가능하고 이제 돌파 시도할 때 30,000원에서 31,000원 사이에서 시세 분출 나올 때 좀 수익 실현해 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위드텍 얘도 이제 지지 라인만 지켜주면은 이미 이제 시세 나올 때 거래량 동반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자리입니다. 현재 9,000원 아래면은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 11,000원까지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르비텍 얘는 이제 뭐 시세가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5,500원까지 가는 날이 거래량 동반한 시세가 나온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세 나올 때 거래량 동반한 시세 나왔고 점진적 우상향 하고 있고 삼각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700원, 4,800원 사이에서는 매수가 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원일 TNI 얘도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밴드에 들어오시면 추가 전략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추로테크 시장 빠질 때 이제 급락 나오기도 했지만 등락이 큰 만큼 시세 나올 때 재밌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0원대에서 움직이면 매수가 가능하고 돌파 시도하면 11,500원까지 일단은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원전주를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끌고 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원전을 보시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력 송출에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장비 이런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올해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전 전력 좀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더 나아가게 되면은 통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스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가면은 이제 사실 많은 섹터가 여기에 속합니다. 건설도 해당 섹터에 들어가고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고 이제 많은 섹터들이 AI로 변환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구조의 전환이 2026년도이기 때문에 이런 AI 섹터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한정적인 시간 동안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섹터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네이버 밴드에 함진이를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AI 관련된 섹터 이제 설명도 드리고 이제 무료 방송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2026년 여러분들과 대박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잡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그런 파트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